여기에 인면 하나,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인면이 하나 있죠. 지금 부분적으로 라인 웨이트 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가 요 이 네 가지의 이 인면과 단면을 사용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물체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이 인면과 단면 같은 거를 물체를 보고 물체를 측정해 보고 수치를 화해가지고 그린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내가 캐드를 그린 거니까 뭐 이렇게 수치가 여기 150에 100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여기는 인면이고 여기는 단면이고 그런 거니까 어, 전체적인 이 도면의 관계성을 일단 먼저 한번 우리가 세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인면이니까 요거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얘를 이제 회전을 시켜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회전시키면 이제 로테이트, 우리 쇼트컷은 R인데 그냥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평면적으로만 이 회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입체적으로 얘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또 커맨드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rotate 3D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R3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쇼트컷은 R3로 이제 설정해서 요 R3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엑시스를 축을 선택하시오. 그럼 우리는 지금 얘를 요 아래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축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축의 방향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보를 이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 건보의 이 빨간색 축에 우리가 이 회전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이게 이 드로잉이 0 z 엑시스 포지션은 0에서 한 거니까 그거를 조금 뭐 좀 남기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R3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유지가 되면서 올려집니다. 자, 그러면 요 인면은 하나 했고 똑같은 방식으로 요 단면도 해줄 수 있겠죠. 똑같이 R3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올라가겠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나머지 인면이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이 도면 같은 거를 그려보면 다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각각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지금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룹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룹핑은 그냥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룹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는 하나 선택을 할 때 하나가 선택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그룹이 된 물체들은 다 이렇게 같이 선택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풀 때는 언그룹을 치면은 다시 이 그룹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쇼컷으로는 G 그 다음에 언그룹은 저는 이제 그냥 빨리 하기 위해서 GG 굿게임이 아니고 굿게임이 아니고 어, 언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풀린 상태고 여기는 이제 다시 그룹을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이제 옆면이 아니고 앞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돌려줄 거예요. 여기는 어, 이쪽으로 이제 옆으로 돌려야 되니까 그냥 로테이트 해서 이렇게 축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랑 관계성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는 지금 옆에서 본 거고 얘는 이제 앞에서 본 거고 이런 식으로 얘도 지금 똑같이 그룹핑을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에도 있고 사실 내가 옆쪽에서 봐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얘가 사실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카피를 해줄 수 있죠. 카피를 해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컨트롤 B를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컨트롤 B는 잘 안 써요. 어쩔 때는 쓰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여기 카피를 만약에 컨트롤 B 하게 되면은 요 원래 위치에 똑같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이 카피 커맨드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처럼. 그래서 C 누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포인트 카피 from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카피를 할 건지 지금 난 여기서
이렇게 얘를 여기에도 하나를 놓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더 하고 싶으면 이렇게 더 해도 되고,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지우는 거고, 지우는 거는 뭐 딜리트 눌러도 되고, 핫키는 E예요. E. 그러니까 오토캐드랑 똑같이 할 수 있게 설정해 놨어요. 제 핫키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얘가 여기 맨 끝에 이렇게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인면의 모든 방향이 돼 있고, 자 그렇다면은 요 섹션은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섹션인 거니까 얘가 한 요 정도에 있겠죠, 여기 정확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냅을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미드로 잡아서, 미드 이렇게 잡힐 때 해가지고 여기다가 5스냅을 켰으니까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 형태의 관계성이 이제 드러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도 그룹핑을 해줄게요.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돌려서 얘를 로테이트 3D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얘는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안에 이제 그 미드 포인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지금 이 콜롬이, 이 기둥이 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요 기둥 중간에 있는 애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사실 뭐 여기일 수도 있고요.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상관없지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형체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대충 이렇게 이 인면과 단면의 이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셈이 생기는데, 자 근데 얘가 사실 지금 우리가 평면이 없죠. 평면이 없으니까 뭐랄까, 얘가 지금 그 어, 이 모양이 둥근지 아니면 네모난지 아니면 다른 형태인지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이 평이 이제 인면과 단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린 도면들을 통해 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은 직접 다시 좀 그리고 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캐드는 이제 2D 드로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그 형태 자체의 어떤 그 형태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근데 모델링은 좀 더 드로잉보다는 훨씬 더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걸 정확하게 안 하면은 여러 가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한다든지 뭐 3D 스캐닝을 한다, 3D 프린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2D 파일로 출력을 하든지 할 때 되게 그 모델링이 자체가 되게 정교하게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되게 지저분해지고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델링은 드로잉보다는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어, 좀 국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지금 봤을 때 지금 요런 애잖아요. 요런 애. 지금 다시 이미 만들어진 걸 한번 먼저 볼게요. 요렇게 생긴 애인데 지금 얘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베이스가 이렇게 존재하고 뭐 이런 애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볼 거예요. 얘는 잠깐 다시 안 보이게 하고 요거만 일단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요 제일 쉬운 거부터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베이스.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세 개의 어떤 이 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이거 먼저 만들어 보죠. 그러면은 이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첫 번째 방식은 이런 식으로 뭐 폴리라인을 그릴 수가 있어요. 폴리라인을 그려가지고 이 선을 일단 이 뭐라 그럴까, 이, 이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사각형 그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폴리라인을 그려서, 폴리라인은 이제 쇼트컷으로 이제 A로 해놨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쇼컷 아니면 그냥 폴리라인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코너들을 따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린 이 어, 인면들을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지금 하나의 이런 그 정사 사각형이 생기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레이어 색깔이 지금 초록색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색깔이 이 선이 베이스라는 레이어 안에서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그 부분이 초록색 이 레이어가 이게 체크마크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음. 그래서 이거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레이어가 아닌 다른 거에서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템플 베이스라고 해서 요 안에다 하고 싶으면은 내가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릴 때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선택돼야지 내가 원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 체크 마크가 어디 돼 있는지 봐라.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만약에 이거를 이미 그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이것도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면은 이 프로퍼티라는 창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지금 레이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가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커맨드를 쓰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change layer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가 이렇게 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숏컷이 머리 만들어 본 CL CL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템 베이스다 할 거고 요거를 빨간색에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빨간색이 됐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사각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요 이렇게 볼륨이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건데 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이 사실상 이 형태는 요 커브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커브라는 걸 사실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라이노에서는 모든 선을 커브라고 얘기해요. 뭐 얘도 커브고요. 얘도 커브고요. 그다음에 뭐 요런 애도 커브예요. 여기 커브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선을 그냥 커브라고 한다고 치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도 얘도 커브인데 여기 보면은 closed curve라고 써 있죠. 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그냥 닫혀 있는 형태다. 얘가 이런 식으로 닫혀 있으면은 형태가 되잖아. 도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closed curve, 닫혀 있는 커브라고 얘기해요. 얘가 만약에 요런 식으로 닫혀 있지 않으면은 오픈 커브예요. 오픈 커브. 열려 있는 커브. 그래서 얘는 오픈 커브고 얘가 닫히는 순간 이렇게 닫히는 순간 클로즈 커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클로즈 커브인데 얘를 위로 올리면은 요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린다 해가지고 익스트루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옵션 여러 가지가 생겨요. 뭐 익스트루드 커브, 익스트루드 커브, 얼롱 커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이게 결국엔 종류예요. 뭘 이용해가지고 익스트루딩을 하느냐. 우리는 근데 커브를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트루드 커브인 거예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커브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를 이렇게 위아래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여기 보면은 아웃풋이 뭐냐? 첫 번째. 이게 서브페이스로 항상 이거 놔두고 그다음에 디렉션은 뭐냐면은 이걸 어느 방향으로 올릴 거냐.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똑바로 위아래로 올라가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각을 줘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똑바로 하는 거니까 이 디렉션을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해가지고 오면 되고 자 그 다음에 both sides는 지금 no인데 얘를 클릭해가지고 바꾸면은 위 아래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제 양으로 이렇게 이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그걸 안 하니까 노고 그 다음에 솔리드 이게 제일 중요해. 요 솔리드가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말 그대로 이 선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죠. 이 뚜껑이 없는 상태.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닫혀 있는 하나의 박스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할 때 항상 요거를 yes로 확인되어 있는 거를 항상 확인하고 한다. 그래야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닫혀 있는 형태가 나온다. 우리는 항상 닫혀 있는 우리가 물타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 닫혀 있는 형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익스트루드를 솔리드로 맞춰 놓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맞추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냅을 해가지고 이렇게 엔드 포인트 맞춰가지고 이 내 드로잉이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수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잠깐만, 제가 이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100을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100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00을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베이스가 생겼어요. 오케이. 첫 번째 솔리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도 만들어 볼게요.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사실 이 다음 거는 얘가 스텝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스텝이 이렇게 지금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 얘보다 더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들어갔냐, 지금 보면은 얘가 150만큼 들어갔으니까 이 이 바깥 선이 150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일단 렉탱글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폴리라인을 그렸는데 이제는 렉탱글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럼 REC 치면은 내가 그냥 사각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끝 부분과 여기 끝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하나 생기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얘 똑같은 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가보다 살짝 작은 애. 아까 이렇게 100이 150이 이게 들어가네. 들어가는 거는 오프셋을 하면 돼요. 오프셋을 하면은 이렇게 어, 이 안쪽으로 할 건지 바깥으로 이제 오프셋을 새로운 어떤 선을 그릴 건지 하는데,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오프셋 하는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지금 15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150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150 밀리미터로 이렇게 오프셋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그 선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아까 그린 애는 이렇게 지우고, 얘는 지우는 거는 E 누르면서 지우면 되고, 이 지금 얘를 다시 이제 익스트루드 커브, 익스트루드 커브 쇼트컷을 만들었는데 그거 우리가 쓰는 거에서는 EC, EC를 누르면은 익스트루드 커브니까 EC 해서 또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100, 100으로 올라갑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뒤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데, 그럴 때는 그냥 당황하지 말고 그냥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이 100으로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돼요. 그래서 이게 100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모르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했어. 그러면은 당황하지 않고 지금 여기 아래에 지금 겹쳐가지고 있는 걸 보이죠? 그럼 얘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그냥 위로 올려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M 누르고 Move 눌러서 얘를 이렇게 끝 부분을 잡고 이렇게 위를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위로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 건데, 얘가 이렇게 사실 위에 있는 것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그 이 면을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그 커맨드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커맨드인 거를 미는 거니까 뭐 푸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 라이너에서는 move 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뭘 move 하는 거야? 우리가 커브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에지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페이스 면을 움직이는 거니까 move face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select face, 그러니까 뭐로 움직일래요? 하면은 여기를 움직인다 하면은 이렇게 누르시고, 그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움직일 거야? 여기서부터 움직일 거야.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 거야? 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우리는 방향을 마우스로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일 거야 해가지고 150mm 움직일 거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락이 되죠. 그래서 선택을 하면은 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쪽만 해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 move face, 이제 똑같은 커맨드를 두 번 누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뭐냐 그 이제 똑같은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누른 다음에 여기 잡아가지고 150, 그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150,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50 이런 식으로 첫 부분 이 베이스를 만드는 부분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베이스는 이제 쉽다 치고 이 조금 더 좀 어려운 이 뭐라고 했냐 이 기둥을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기둥을 해볼 건데 지금 이제 요 기둥을 하나 빼야 되니까 얘 집중하고 싶으니까 제가 요 지금 이 인면에서 얘를 다시 하나 카피해 가지고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으니까 언그룹을 해서 요 하나만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만. 그러면 대충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럼 요거 하고 얘는 지금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울게요. 그래서 아예 지워버려서 딜리트를 하고 지금 얘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 얘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줌 셀렉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은 얘가 요런 지금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형태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부분은 네모난 부분이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둥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는 아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신전을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도립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이 도립 기둥인데 요 아랫부분은 뭐 아예 없을 때도 있고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긴 네모나게 시작하고 요 기점을 시작해가지고 둥글둥글한 애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얘는 지금 이제 기둥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 똑같은 얘가 지금 637.5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사각형이라면은 기둥이니까 요렇게 얘를 로테이트 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요런 식으로 어 요런 사각형이 있는 거잖아요. 베이스로.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 보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니까 일단은 아까 한 것처럼 익스트루드 커브를 해볼 건데 지금 얘를 만약에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쳐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내가 잘못 좀 그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였냐 6375 637.5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락이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637.5 이렇게 했죠. 근데 내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다 스냅을 하려고 하다가 뭐 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살짝 열리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버렸어.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면 내가 얘를 익스트루드를 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고요. 어,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조금 열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육안에서는 안 보일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거 돼 있는 거 보이네 하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여기 지금 솔리드가 있더라도 솔리드가 안 나와. 왜냐? 지금 이 라이너는 여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얘는 이거 열려 있는 커브인데 이거 어떻게 솔리드를 만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거 눈으로 안 보이는데 그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오픈 커버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뭐 안 돼. 그러면은 왜 그러지? 이게 열려서 그런가? 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이거를 선택했을 때 오픈 커브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그 뭐야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어지럽네. 어, 그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그려도 되고 다시 그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정 안 된다 하면은 클로즈 커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억지로 선을 하나 이어가지고 어, 얘를 클로즈 시키는 건데 얘는 조금 조심하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정사각형 같은 경우나 사각형 같은 거나 뭐 단순 도형은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이게 그 형태가 복잡해져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되게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라.
제일 좋은 방법은 항상 정확하게 그려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폴리라인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사각형이라면 그냥 렉탱글을 그리세요. 이렇게 렉탱글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렉탱글을 그릴 때 쉬프트를 누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을 요 선을 따라 가지고 요 포인트에 맞추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어 주니까 쉽죠.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엑스트루드 커브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 베이스가 생기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얘는 베이스가 아닌 콜롬이니까 얘를 지금 또 다른 레이어를 만들어가지고 콜롬 이라고 칠게요. 콜롬이라 친 다음에 여기다가 뉴 레이어를 누르면 이제 레이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색깔은 여기 지금 요 색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다 저는 이제 블루를 할게요. 블루를 해서 얘가 지금 이미 만든 거니까 CL 바꿔서 여기다 콜롬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자, 그 다음 얘는 근데 문제가 좀 있죠. 얘는 사실 네모가 아니죠. 얘는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동그라미 그려봅시다. 동그라미를 그려보는데 얘가 그러면 이 중앙을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중앙을 찾아보자고요. 그럼 중앙 어떻게 찾아요? 얘가 미드고 얘의 중앙 이렇게 맞으면 되겠죠. 갑자기 짱구가 네이버 클로버가 뭐라고 하네요. 하여튼 여기 다시 시작할게요. 여기 이제 이 탭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딜 가든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락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미드 포인트를 밟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미드 포인트 어디냐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 미드라고 나오죠. 그럼 이렇게 락이 돼가지고 이게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탭을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 자 그럼 이렇게 그리면은 이 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여기 엔드 포인트가 잡혔으니까 요걸 통해서 요 원을 여기서 이렇게 눌러도 되고 뭐 서클 이렇게 쳐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센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애를 그릴 수가 있겠죠. 어, 물 한번 마시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얘를 지금 만약에 커브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조금 뭔가 이상하죠. 왜냐면은 얘는 지금 요렇게 지금 똑바로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이렇게 둥근 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 형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형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도너츠잖아요. 그럼 도너츠를 생각해봐요. 그럼 만약에 도너츠라고 생각했을 때 이 도너츠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를 360도 샥 이렇게 돌리니까 이 도너츠가 그래서 도너츠의 형태의 어떤 단면을 잘랐을 때 그 동그라미가 이렇게 샥 이렇게 돌아가는 게 도너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단면을 360도로 돌리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그거를 지금 어떻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형태의 애가 이런 형태의 애가 여기다 이렇게 있는 거고 요 형태가 어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이렇게 요 원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그 형태의 단면을 우리가 볼게요. 그럼 이 형태의 단면은 이렇게 생긴 애가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의 반이겠죠? 지금 얘의 반짜리 형태가 이렇게 있는 애가 이렇게 360도 돌면서 생기는 게 이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얘가 지금 어 우리가 여기서 얘를 가져와 가지고 카피를 해서 가져와서 내가 지금 살짝 설명을 지금 모르고 안 했는데 여기 지금 다시 얘를 미드 포인트로 가져와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져왔죠. 그러면 지금 얘는 내가 다시 그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요 미드를 찍어가지고
미드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